쉽게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레드 코드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왜냐면 스파즘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근 위축이 되는데 그거를 슬링을 이용해서 옆 주위에 있는 협력근, 주동근이 아닌 협력근이나 기량근들을 자극시켜서 얘네들을 다시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근육의 비사용이나 활동 저하로 인한 그 쇠약의 가능성은 세포 수준에서 조직의 생리학적 파괴와 재흡수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체계적의 근 기능 회복은 근신경근 재교육이며 이것이 유렉치료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이며 근육 운동의 치료와 이후의 훈련에 대해 얼마나 잘 가능한지에 대해 다려 있다. 자, 이제 약한 고리. 약한 고리 테스트인데 일단은 약한 고리의 정의는 뭐냐면요. 근골격계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생역학적 사슬의 결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말로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자 이러한 결손은 근신경계 조절의 감소와 기능의 안정성의 감소, 근력 및 조절의 손상, 그리고 공포, 회피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쉽게 따져서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은 큰 두꺼운 쇠사슬에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연결있고 다시 큰 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내가 만약에 허리 쪽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은 이쪽에 있는 링크 자체가 약해져서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 링크가 우리가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은 쉽게 종아리, 발바닥부터 해서 종아리, 뒤쪽, 햄스트링, 엉덩이 해서 등까지 해서 목 이렇게 앞쪽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약해진 링크 그거를 찾아서 얘네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게 이제 저희가 약한 링크를 찾아서 그 근육이 어딘지 체크해서 좌우의 근육에 측정하고 이 사람이 얼마큼 어느 부위에 링크가 깨졌는지 얼마큼 근육이 약한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를 중앙고사로 본다는데 일단은 약한 고리 검사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검사 동작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5단계하고 안 되네? 4단계 이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 2에서 3단계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려서 이 사람이 어느 단계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 이제 검사 강도를 환자가 더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까지 검사 강도를 단계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확한 링크, 약해진 링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성 반응을 이제 갖고 하는 건데 일단 그 동작은 시행을 했지만 만약에 부정확한 수행 동작은 하지만 따라는 해 하지만 자세가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통증을 유발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좌우의 불균형을 발생을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발로 다리 슬링에 올리고 다리 한 발을 놓고 브릿지를 했는데 골반이 이렇게 과하게 틀어지거나 자세가 막 안 나오거나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 밑에 단계로 잡아서 이제 내가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시험 항목이에요. 그래서 스파인 누워서 펠빅 브릿지 그 다음에 슬라인 브릿지 그 다음에 프론 엎드려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이드 프랭크 쪽에 안쪽을 걸어서 바깥쪽을 걸어서 이 사람의 왼발 오른발을 갖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1, 2, 0, 1, 2, 3 아예 낮은 단계에서 못한다 0 근데 거기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 P 아니면은 안 된다 뭐 실패해서 이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스파인 브릿지를 했을 때 왼발은 2가 되고 거기서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3이 되고 아무 이상 없다 하면은 점수를 적는 거죠. 그래서 왼발 몇 점, 오른발 몇 점에서 토탈 점수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인지 문제가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사람한테 정확한 당신은 어디가 약하고 하는 거가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는 약한 링크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그 사람한테 정확한 동작을 수행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진행 단계를 보면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0, 1, 2, 3단계예요.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이 동작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엘라스틱이라는 이 줄을 슬링을 달고서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안쪽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엘라스틱이라는 무게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무게나 길이나 이런 난이도가 종류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달고 제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얻고 그 다음에 줄, 그 다음에 허벅지를 쓰면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이런 식으로 0, 1, 2, 3 해갖고 그 사람의 이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 뉴렉 트리트먼트는 일단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고 치료 방법 첫 번째 방법은 1대1의 개별적인 치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약한 고리 또는 중립자세에서 유지 시간 검사를 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고리보다 낮은 수준의 치료 강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허리 브릿지를 했는데 중립 자세에서 얼마큼 유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이런 빠른 속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 검사를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2단계까지 운동을 했다. 근데 통증은 없는데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단계 낮거나 그 단계에서 고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치료 강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 후에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 레벨 보통 우리는 저희가 2에서 3세트를 진행하고 4에서 5회 반복 또는 유지 시간을 길게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세트마다 가능한 부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테스트에서 2단계에서 통증은 없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3세트 4에서 5회 반복하고 그 다음에 부하 높이를 괜찮다면 좀 더 올려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서 이제 하는 거. 그리고 근신경계 자극은 이제 같은 사슬에서 불안정한 지면과 진도, 구도, 지시, 집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한테 하지만 옆에서 정확하게 어느 자세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말로써 어떻게 소리를 크게 해서 당신 지금 여기 약해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이런 구도의 지시를 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잡아줄 수 있는 것들. 접근법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좀 많이 안 좋거나 1단계나 2단계가 발생할 때 시간을 좀 확인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방법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6초에서 아까 3세트 4에서 5회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목이나 복근 쪽에서 세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긴 시간을 유지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얼마큼 유지하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2분을 기준으로 잡아요. 2분 이상 넘지 않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복행근에서 아까 앞쪽에서 이렇게 쭉 가는 동작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얼마큼 버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쭉 쓰고 있거든요. 슬링을 의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상태를 얼마큼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2번 정도 재평가를 해서 약한 고리가 어떻게 다시 실시하는지.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쭉 가서 2분 해야 되는데 3초까지만 했어. 선생님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하면 스톱하고 그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다시 그 운동을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근지구력.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우리가 덤벨로 아까 개수랑 횟수를 측정하면은 우리가 벽을 밀어서 이 사람이 몇 초 동안 힘을 썼을 때 지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 방법인데 오늘 실기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현재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단계가 나타날 때 신호를 하고 1단계 필요가 되는 시작,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한 시작. 막 밀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한번 치세요. 그리고 계속 선생님 못하겠어요. 통증 생겨요. 그러면 딱딱 2번 쳐서 스톱 해서 이 사람의 할 수 있는 그 근육의 기능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30초에서 힘듦을 그 피로도를 측정했고 35초에 휴식을 원했어. 그러면 다시 그 동작을 통해서 다시 그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게를 횟수제로 하는 거랑 시간제로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보통 저희가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1과 단계 2가 발생될 때 시간을 한번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는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유지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때, 통증이 발생되지 않을 때,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일단은 저희가 더 시간을 더 확인해서 진행하고, 임상적 관점은 유렉 치료는 약 5분에서 10분 동안은 실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팅해서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은 너무 길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실시하고, 재평가하고 이어서 초기에 실시했던 기능적인 거를 다시 한번 평가드릴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왔을 때 30초 못했다 라고 하는데 이걸 몇 번 하고 나니 재평가했을 때 30초가 아니고 1분까지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회원분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상 이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실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기구들이나 소도구 같은 걸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이제 실기로 들어가기 앞서 일단은 제가 저의 연구실 겸 치료실 겸 저의 직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정면에 딱 오면은 입구 먼저 보여주면은 일단은 제 장비는 재활 및 컨디셔닝 장비로 들어가 있고, 바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앞에 스텝박스 한번 보이고, 자, 위에 줄 빨간 줄 보이죠? 이게 블랙 서비스라는 장비, 그 슬링 장비고요. 그 다음에 자, 옆에 살짝 보면은 중동 폼롤이랑 매트, 그 다음에 이동식 마사지 패드랑, 요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체형을 분석할 수 있게끔, 원래 체형 분석기가 되게 비싼데 저희는 이런 그 스크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랑, 요거 옆에 있는 바 보이시나요? 짐볼이랑 각종 바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측만증을 사용할 때 보통 쓰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촬영하고 했던 장비가 요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보수 토구 거 장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즘에 그 이투세라피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하는 장비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가장 메인은 조금 있다. 자, 요거는 소도구들, 토구 장비 밸런스 모양의 이 소도구 밸런스 해서 위에 올라가서 균형 잡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유수용성이랑 이제 이런 것들 잡아주고, 옆에 보면은 근막이완 해주는 베스턴, 그 글라스톤 장비 있고, 여기는 소도구, 이것도 볼란스라고 해서 등 쪽이나 척추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 알코올이랑, 그 다음에 이거 레던더볼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필라테스 볼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수라고 해서 이제 마사지 기구를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여기 기구 몇 개, 지금 3개밖에 없죠. 지금 제가 이걸 다 늘어뜨렸었는데, 우리가 보통 액세서리를 보통 이렇게 제가 한번 펼쳐놔 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학교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영상에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나 사용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기구나 이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슬라이드 장비예요. 요 위에 있는 걸려있는 이 슬링이 3개가 지금 붙어있고, 지금 이렇게 동그란 걸로 그 위에 줄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를 움직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환자들이나 회원분들에게 이 배드에서 움직인 상태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회원은 그대로 눕은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기준축을 움직여서 회원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드코더 장비들, 지금 보면은 왼쪽부터 슬링 지금 하나하나 걸려있죠. 하나하나 걸려있는 게, 요걸 떼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 하나씩 연결시켜서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블랙 서비스 두 번째 거 여기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좀 넓은 부위 바가지, 일명 우리가 이제 바가지라고 와일드 스텝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와일드 슬링 이걸로 보통 많이 하는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허리 둔부 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쓸 때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약간 돌기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방지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쪽이나 큰 부위를 할 때는 보통 이
넓은 거 와일드 그립을 보통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좁은 거, 그죠? 저희가 그 학교에서는 이 네로 그립 좀 좁지만 이게 좀 다방성으로 쓸 수 있어서 이게 보통 제가 네로 그립을 그 학과장님한테 신청해서 잡을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목 쪽, 목을 딱 걸쳐서 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거랑 이거는 구형이거든요. 약간 손잡이, 손목이 들어가서 손목이나 엘보 운동할 때 쓰는 거랑 엘라스틀, 그 다음에 이렇게 로프까지. 로프는 우리가 이쪽 목이 있어요. 장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쭉 구멍 두 개 보이시죠? 이 두 개 구멍에 로프를 껴서 줄을 매달는 거예요. 그래서 목 쪽에 운동을 할 때 줄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거고, 자 여기부터 로프입니다. 로프를 끌고 하나 손잡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지금 엘라스틱 밴드인데 여기 위에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줄을 보면은 50kg까지 버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색은 보통 30kg까지.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나 좀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OKC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보통 30kg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남성분들 강하게, 아니면 더 강하면 두 개를 연결해서 써요. 그럼 100kg, 80kg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긴 거 보시면은 저희 짧은 거 하나 있고 긴 거 있는데, 긴 거는 우리가 그 테스트할 때 영인분들, 허리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 올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긴 거를 허리에 잡아주고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랑, 요거는 좀 구형이긴 한데 학교께 더 좋은 거예요. 요거는 손잡이 해서 이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서 손목 운동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크랩. 요거는 목, 학교에는 아마 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슬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 한 다음에 이 안에 머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살짝 벌어질 수 있거든요. 벌어져서 머리에 안정감 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네로 스텝.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네로 스트랩이랑 짧은 거 엘라스틱 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학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한테 좀 더 좋은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자, 장비는 저의 근무하는 공간 봤죠? 좀 짧겠는데 제가 그 수원 광교에서 비식스 피트니스에서 있는데 저희가 거의 총 평수가 한 280평인데 조그맣게 한 5평? 6평 한 8평 정도 제가 이 공간을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헬스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좀 제어를 받는 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좀 저희가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일단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더 하고 싶고 교육을 더 받고 싶으면은 이런 교육도 있어요. 우리가 이 레드코드 빨간색을 하기 때문에 이 협회 레드밸런스라는 그 업체인데, 업체에서 하는 과정들이 간단하게 뭐 인트로 같은 경우는 2일 과정, 어드밴스, 프로 과정 이런 시간으로 해갖고 조금 이런 전문 교육 과정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다 받고 조금 더 나는 좀 더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한번 이런 교육도 한번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 유래 과정, 전문 과정인데 저는 유래 2까지만 받았어요. 앞에 있는 과정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유래 1, 유래 2, 유래 3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유래 3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10몇 년을 썼는데 이거는 3 과정을 하면은 전문가 과정이나 해갖고 세계적으로 몇 명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물리치료사들만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그렇지만도 일단은 제가 알고 싶은 거 어퍼, 로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유래 2 전문 과정까지 다 지금 교육을 수료했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장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슬라이스, 지금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티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문가 과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노르웨이 공국이기 때문에 59명, 그 다음에 뭐 스웨덴 9명이지만 우리 한국이 18명
엄청 많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19년도 초반 자료라서 조금 이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있을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중에서 한국이 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많고, US가 14명, 미국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노르웨이에서 본점을 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이게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스테빌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할 때 전기 자극을 주는데 이 에너지를 잡아주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구 슬링에다가 이 스테빌러 장비를 끄면은 4단계 에너지 레벨이 나와서 15에서 99Hz라는 전기로 해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 진동을 통해서 통증을 차단하고 근육의 활성화를 극대화하는데, 저도 솔직하게 스티뮬러 사용은 안 해요. 손으로 직접적으로 흔들어주고 해서 근신경들을 깨워주고 잡아주는 이런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쓸 거는 액티브 장비 하나랑 액티브 장비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민이라는 장비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위에서 연결시켜서 놓고 뽑아서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바로 제가 실습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릴 거고, 요거는 보니까 맥스 150kg까지 잡아주네요. 그러면은 아마 아까 제가 120에서 130kg라는데 미니가 150kg면 얘는 180kg, 200kg까지 좀 이게 기구가 바뀌면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 중량은 150kg까지 미니를 잡아준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미니를 사용할 때 이렇게 발을 밟고 사용하면 이게 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밟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유럽이나 이런데 아까 노르웨이나 이쪽에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철봉이나 아니면 골대, 축골대 해놓고 실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코어 쪽이나 허벅지 쪽 이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이렇게 실적으로 필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런 방법, 미니 스링을 이용해서 코어 쪽이나 이쪽에 있는 근육을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파샤, 근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까지만 하고 설명을 마칠게요. 일단은 근막이라는 거는 일단 얇은 막은 판들과 선들은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막, 근육, 그거를 근막 경선들을 형성하고 있고, 얘네 근막이라는 애들은 안정성과 비틀림, 긴장, 고착, 착성, 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상적인 자세들은 이런 경선들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주에 그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할 때 그 토마스 마이너스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우리가 피트니스는 계속적으로 변한대요. 뭐냐면은 저도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듣고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렌드에 맞춰서 피트니스 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1980년대 때 우리가 피트니스는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에어로빅, 그죠? 그때 당시에 아직 안 태어났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머님들 당시에는 에어로빅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는 사람 거의 없고 거의 에어로빅 중심으로 많이 갔고, 90년 되면서 이제 보디빌딩이 좀 붐이 일어나요. 보디빌딩 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서 몸을 키우는 이런 것들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2000년대에 바뀐 게 PT샵이 생겨요. PT샵은 옛날에는 헬스장에서 그냥 웨이트만 하고 혼자 운동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요건데, PT샵이라는 PT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죠. 뭐냐? 1대1 PT에서 내 몸을 더 만든다. 그리고 여러 큰 공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작은 곳에서 1대1 전문적으로만 잡아준다 라는 이런 트렌드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막 이렇게 나시만 입고 막 있던 아저씨들이 좀 젊은 층에 다이어트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 자체가 확 바뀌면서 2010년대 때는 더 많이 바뀌죠. 뭐냐? 근막. 지금은 옛날에는 몸에 대해서 근육을 키우고 이런 세대도 물론 어느 정도 일부 하지만은 지금과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몸의 체형과 자세, 소근육,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아까 한번 설명했지만 보디빌딩이라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도 유행이지만은 이제 통증이나 체형, 라운드 숄더냐, 거북목이냐, 허리가 어떠냐, X다리냐, O다리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엄청 많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근막을 알아야만 체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슬링을 갖고 그 근막을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좀 편의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근육, 근막 경선들은 상황에 따라서 단축이나 변이, 기립 자세 또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딱 그림에서 보는데 이게 화면이 조금 그러긴 한데 딱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짧아져 있고 붉은선이 짧아져 있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X를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나 높이를 보면 여기가 지금 보다도 오른쪽이 좀 높죠. 그래서 늘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막의 패턴에 대해서 그게 맞춰서 슬림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들. 그래서 근육을 싸고 있는 후방선 우리가 근육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쪽에 있는 게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이면은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얘네가 같이 발바닥, 종아리, 그다음에 햄스트링, 허리랑 천장관절 쪽, 그다음에 등 쪽 해서 앞쪽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단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라낸 건데 보면은 우리가 마블링이라는 그거 말고 근육 하나하나 이렇게 하얗게는 지방이고 근육 하나마다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것들이 근막이에요. 얘네들을 같이 근막의 경선을 틀어서 소들을 같이 잡아주고 하면은 조금 더 내가 통증이나 운동의 기능적인 거를 좀 증가시킬 수 있고 그래서 네 번째 D 그림은 피부와 그 아래 힘줄 사이에 근막 미세 공간의 슬라이드예요.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 거 잠깐 보면은 근막 이완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이거고 실질적으로 사체를 분해해서 딱 뺐더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로 봤을 때 삼겹살, 목살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인데 근막이 겉에 크게 쭉 하나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허리나 이런 게 아프긴 하지만 근육은 다 이런 근막으로 겉대층으로 하나 쌓아 있고 하나하나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겉대층으로 한번 쭉 쌓여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다시 한번 싸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자세가 있는 거는 내가 어느 부위에서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는 라인들에 대해서 잡아서 풀어주는 거고 오렌지가 있을 때 내가 이쪽에 있는 알갱이가 썩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썩었어. 그러면은 이 막이 쌓여있고 오렌지도 이렇게 막이 쌓여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만 상해서 있다만 근막이 같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점화 되면서 같이 얘가 상하거나 더 빨리 상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단하게 저도 제일 많이 회원분들 근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런 오렌지들 귤이나 얘네들이 하나하나 막으로 다 쌓여있는 거 알갱이들이 뭉쳐서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떼서 먹는 것처럼 근육도 이렇게 근막이라는 패턴을 갖고서 쌓여있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아팠을 때 이게 동영상인데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면서 아픈 분들, 회원분들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증상들이 어땠는데 어땠다 이런 거랑 해갖고 그게 관련돼서 불안정증, 유방암 팔 안 올라가는 분 처음에 왔을 때 팔이 지금 봤을 때 거의 안 올라가는데 하고 나서 왼팔이 지금 이게 다 올린 거예요. 옆으로 들어보세요. 다 올리고 널쭉척 해보세요. 물론 왼손 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오신 회원분인데 슬링이랑 운동을 해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다 올리고 옆으로 들어오면서 다 올리고 뒤쪽도 오른손보다는 아직 안 올라가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근막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근막이 어떻게 붙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다 같이 실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것들을 아마 이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좀 느껴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제가 1주차 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씩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소장을 해서 내가 재활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세면을 가면은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직업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일단은 얼굴 못 뵙고 인터넷으로 본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4월 달부터는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실기랑 그다음에 이론적인 거를 간단히 한번 서머리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론적인 파트 실기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모두 건강하시고 4월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